안녕하세요. 주식빌더 머니버니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네, 어니님. 오늘 주제는요. 이런 사람은 주식하지 말아라. 이거 사실 제가 예전에 제 유튜브에도 좀 얘기를 했던 거긴 한데 네. 어니님의 목소리로 어니님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되도록이면 좀 구체적인 사례까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차라리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돈 버는 사람들. 네. 주식 안 하는 게 돈 버는 사람들.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잃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사람들. 그냥 일단 포괄적으로 한번 제 생각 기준에서 써볼게요. 네. 첫 번째는 감정 조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감정 조절이라는 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최소한 감정 조절을 자신의 감정 조절을 할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감정 조절 자체가 안 된다는 거는 이거를 정확하게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감정 조절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제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감정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 당위성을 못 느끼고 사신 분들이 간혹 존재하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좀 이런 사람이다. 좀 몇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네. 때로는 내가 산 종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루즈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루즈함을 절대 인정 못해. 아, 짜증나. 밀어. 또 한 번은 뭔가 애매해.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기업에서. 아, 이 기업 양아치네. 짜증나. 밀어. 그러니까 감정적 선택만 할 사람이면 하지 말아라. 이거네요. 그쵸. 뭐 분석이나 뭐 기다림이나 뭔가 네. 좀 그 상황에 맞는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 감정대로 휘둘리는 사람. 감정에 휘둘릴 수는 있지만 그거를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네. 그 누구도 나는 네. 그렇게까지 감정 조절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는 모르는 거지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대다수랑은 다르게 감정 조절 안 되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주변에 가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데 스스로는 모르지. 알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자기가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하게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는 이게 때로는 힘들고 돈을 범에 있어서 상사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감정 조절을 조금 하면서 한번 누르고 참고 이런 행동들을 잘 하시는데 유독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감정 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주식시장은 나의 상사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네요, 그거. 네. 두 번째, 현재 재반 사항이 너무 열악하신 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돈과 시간에 있어서 자신의 재반 사항이 너무 열악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냉정한 얘기 같지만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거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주식 시장에다가 또는 자신의 계좌를 보고 종목을 다룸에 있어서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써야 돼요.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쓰고 나서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로 어떤 다른 서비스를 이용을 하든 아니면 스스로 더 시간을 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하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어떤 거를 하든 간에 최소한의 시간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최소한 매매에 대응할 시간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보다 더 심각한 건데 돈이에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좋든 싫든 간에 머니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쩐의 전쟁입니다. 돈 자체가 규모가 크고 작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 있는데 이 돈의 출처가 이미 계좌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 외적으로 이 돈을 써야 되는 이게 너무 정해져 있어요. 언제 어떻게 써야 된다. 그리고 또는 전업투자자들 되게 위험한 게 이 돈으로 생활비 충당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쉽지 않아요. 이거 전업투자자로 얘기하게 되면 전업투자자는 최소한 1년치, 2년치 이상의 생활비를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전업을 하면서 여기서 만든 수익을 뒤로 쌓아가면서 그 돈으로 시간을 늘려가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다시 일자리 구하거나 그런 걸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정도로 이 계좌에 쓰임이 정해진 돈들 이게 엮여 있는 게 많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모든 대응이 합리적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돈 필요해서 꺼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플러스 돼서 꺼내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얘가 갑자기 언제 치과치료비가 필요한데 여기 계좌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100만원 넣었으니까 100만원 꺼낸다가 아니라 100만원 넣었는데 그거 종목으로 갖고 있다가 마이너스 3%일 때 97만원으로 꺼내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댓글 다는 분이 많아요. 주식은 여윳돈으로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윳돈이 너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자꾸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좀 우리가 좀 기준을 좀 잡아드리자면 돈이라는 게 뭐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는 상황, 얼마씩 여유가 계속 있는 상황, 뭐 시간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돈이란 거는 뭐 1000만원 밑으로 주식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전혀 아니고요.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10만원으로도 저는 주식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예요. 한 달에 10만원 아니면 월급에서 10만원 정도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무리해서 돈 긁어와서 1000만원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로 시작하면 돼요. 10만원으로 시작하다가 자신이 였다가 월급 받거나 그렇게 했었을 때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더 늘리고 병행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자금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키워나가면서 매매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여기서 차이점은 있겠죠. 10만원 가지고 매매했더니 수익금이 너무 작아요. 이거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비례하는 거니까. 돈을 좀 늘려갈 수 있는 여지라도 되면은 그냥 적립하듯이 적금 넣듯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네. 정도로는 괜찮다. 네. 시간은요? 아까 말씀하신 시간. 제 기준에서는 하루에 최소 30분이라도, 진짜 조금 양보하면은 15분? 자기 전에 15분이라도. 네. 장중이 아니더라도. 네. 왜냐면은 장중에 못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신의 그런 상황을 고려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장중에 볼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대신에 장중에 최소한 장 전에라도 매매 주문은 넣을 수는 있어야 될 것이고, 주문 넣는 거 외적으로 하루에 30분에서 15분 정도는 자신의 주식 계좌를 위해서 고민 아니면은 무언가를 해줬으면 좋겠죠. 의미 있는 활동을. 뭐 당연히 저희 유튜브를 15분 투자하셔서 봐주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네. 그거랑 별개로 또 뭐 한 30분 못 내겠어요. 네. 뭐 그날 시장 상황 보고 뭐 종목 좀 약간 훑어보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상황 좀 체크하고 그거 뭐 네. 익숙해지면 뭐 15분 10분이면 다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럼 매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니에요. 매일이라고 해봤자 토요일 일요일은 주식시장 열리지 않죠. 네. 근데 그냥 일주일 중에 최소한 3일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것조차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아니 이거는요, 저것조차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돈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넣어놓고 알아서 수익 나면은 수익만 챙기겠다 이건데, 그런 거 없습니다. 특히 여긴 전쟁터예요. 동전주에 막 한 100만 원 묻어두면, 네. 그리고서 한 10년 지나서 그거 한 10,000원 가면 야 대박 아니냐? 막 이런 거는요. 해보세요. 계좌에서 네.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10배가 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도박인 거죠 뭐. 네, 일단 그거는 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감과 호기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소액으로라도 해보는 거 말고는 답이 없죠. 이왕이면 근데 해볼 거면 소액으로 하세요. 큰 돈으로 해가지고 그게 될 것 같았으면은, 세상 사람 너도 나도 다 그러고 있을 건데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싫어요나 반감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주식으로 떼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는 거는 로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주식으로 떼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1번, 2번은 그래도 나은데 제가 3번을, 왜냐면 아시겠지만 일반적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은 주식하지 말아요 라고 나오는 표현들하고 제가 지금 쓰는 표현은 조금은 다를 거예요.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3번을 꼭 이렇게 넣고 싶었었던 거는 이게 결국에는 욕심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세 번째 주제로 내세운 이유는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 번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돈을 벌 수 있는데,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주식시장은요 어느 정도는 굉장히 자신의 재반상에 비례한 돈이, 이게 필연적인 연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0만 원으로 1년 안에 1억을 벌 수 있다. 그런 게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안 될 거예요. 되는 사람도 있어요. 로또 당첨되는 사람 있듯이 이런 게 주식 투자를 평생 하다 보면은 한번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이런 시장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절대 아니라는 거죠. 100만 원 가지고 벌 수 있는 거는 합리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냥 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럼 주식 왜 해요? 그냥 그 돈으로 사업하거나 부동산 하지. 네. 주식은 왜 할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5만 원과 50만 원이 만약에 욕심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겠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5에서 50이라고 말한 거는 맥스가 50만 원일까요? 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니죠. 100에서 50만 원을 벌게 되면 150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돈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모아가면서 하다 보게 되면은 저 50이 500이 될 것이고, 저 500이 다시 5천이 될 것이고, 그런 재반사항을 만들어 가면서, 방금 전에 사업 얘기했는데 식당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잘 되는 식당이라고 해볼게요. 테이블이 4개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회전되는 것과, 그래서 장사가 잘 되니까 아 우리 테이블 더 놔야지, 2개 더 야외 테이블 놨어요. 이걸로도 부족해, 이거 확장 공사 해가지고 밑에다가 3개 더 놔서 9개 놓고 야외에다 3개 놓고, 이런 식으로 땅 따먹기, 영역 넓히기,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 안에서 만들어내는 총 파이가 점점 커지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게 저는 조금은 더 필연적인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어니님의 생각인가요? 아니면은 이건 뭐 내 생각을 떠나서 원래 그런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조금은 더 후자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주식의 로또성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존재한다라고 동의해요. 근데 로또성이 존재하는데 그걸로 돈 벌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돈 버는 사람 있을 거예요. 로또의 확률로 뭐 그냥 로또 확률까지 가지 않고 좀 더 많이 주게 되면 10,000명 중에 1명 정도 진짜 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돈 벌 거예요. 근데 그게 당신이냐 나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물음표예요. 왜냐면은 이걸 시도한 사람들은 주식 안 하는 게 돈 버는 사람들. 제가 이런 사람 주식하지 말아라 여기다가 부주제로 주식 안 하는 게 돈 버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노리는 사람 치고서 돈 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 방법이 주식시장에 있냐 없냐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방법도 주식시장에 분명히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너무 확률이 적어요. 너무. 이게 이제 되게 엮여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겠죠. 현재 돈과 시간이 되게 열악한데 주식으로 떼돈 벌라고 했어. 근데 어니님이 이런 사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여기에 싫어요를 누르고 짜증내는 거지. 지금 많이 보시진 않지만 거의 95%, 100%의 확률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고 계신데 이런 주제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보면서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싫어요를 누르든 아니든 간에 이제 어쨌든 잘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한번 좀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게 주식으로 떼돈을 절대 못 벌어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겠다. 떼돈이라는 게 긴 시간에 두고 가면은 떼돈이 되겠죠, 잘하면. 근데 일확천금 한 번에 크게 땡기는 거,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큰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느낌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주식 왜 해요?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주관적인 단어로 써볼게요. 목돈 벌기 위해서. 떼돈하고 목돈, 이거 단어에서 오는 느낌이 조금 틀린데, 목돈은 목돈을 만드는 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방에 떼돈을 번다,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관점 차이자 이거 되게 정의할 수 없는 단어의 느낌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지금 주식 유튜브 하면서 되게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으니까 희망의 메시지 하나 던져야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일까죠, 유일.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투자를, 사업도 있잖아요. 제가 투자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업도 있잖아요. 사업이요? 있죠. 당연히. 그러면 유일은 빼겠습니다. 강력한. 강력한. 몇 안 되는 수단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다. 높은 확률로? 높은 확률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하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근데
의외로 근데 이거 쉽게 얘기하게 되면요. 감정에 대한 컨트롤만 잘하게 되면 진짜 확률은 높아져요. 되게 많이 똑똑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많이 실력적으로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제가 예전에 이런 컬럼도 썼었어요. 여성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다. 여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에 더 적합하고 더 잘한다. 기본적으로 막 다혈질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들이 왜요? 여자들이 이 감정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극복해야 되는 거고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남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남성분들은 조금은 더 다혈질이라서. 그리고 요 이제 남성분들이 요 3번에 해당되는 경우도 더 많고.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요. 네. 이 감정 조절에 대한 거를 실제 네. 이제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 건 감정 조절 실패, 이런 거는 감정 조절 성공,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조금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보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주제는 저도 되게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또 언니님의 얘기로 언니님의 생각을 들으니까 저도 좀 새롭네요. 그러면 오늘 저희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